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11월 1주차 토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 시작하는 토요경마인데요. 자, 이번 주도 이 토요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 역시 서울이 주로 상태가 뽀송뽀송합니다. 이 건조주로에서 경마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편성 자체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뭐 경마가 언제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매번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1일 토요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경주 중에서요, 제가 7경주와 11경주 이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 경험이 있는 7번 다나온 루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외곽 선입으로 전개는 깔끔하게 뽑아냈는데 발걸음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1000m 도전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그 뭐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또 깔끔한 전개를 했었고 크게 변동의 폭이 없는데 이번 경주를 보시면 이 말의 발걸음이 가장 좋은 마필은 9번 스틸모어입니다. 주행검사 때 보였던 발걸음도 그렇고 훈련 상태도 그렇고 스틸모어가 발걸음은 가장 좋아요. 이거를 딱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이제 차는 좋은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조인권 기수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좀 요즘에 좀 이상해요. 예전에 조인권이 아니에요. 뭐 나오면 대부분 지우기는 하는데 스틸모는 말이 너무 좋단 말이죠. 또 하나, 이 하만식 쪽에서 마방이 신마가 입상 확률이 거의 떨어집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마 입상 확률이. 자, 뭐 마방도 신마 승부가 거의 없는 집에다가 또 기수까지 조인권이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덥석 물기가 상당히 좀 겁이 납니다. 겁이 나가지고 9번 스틸모어를 어떻게 할지 아직도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말의 발걸음은 9번이다.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이 9번이 아니면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고 보니까 안쪽에서는 1번 자이언트 썬더가 1000m에 1번 게이트 이 스틸모어하고 같이 주행검사를 했습니다. 두 마리가 같이 주행검사 했는데 발걸음은 나쁘지 않았고 조건 자체는 좋죠. 자이언트 썬더가 1번 게이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 또 한 마리는 외곽에 있는 동진비상입니다. 그 말은 뭐 평균이에요. 평균 정도인데 기수가 일단 든든하고 그리고 1000m에 12번 외곽 게이트 전개 자체가 좀 불리하죠. 자,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번 경주는 말을 보고 좀 부족하지만 가야 되느냐. 근데 제가 항상 이럴 때 이렇게 선택을 해봤거든요. 아유 뭐 기수가 조금 부족해도 말이 실어다 주겠지라고 하면은 꼭 경주가 끝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아, 내가 왜 저런 바보 같은 놈을 선택을 했을까? 막 이런 또 후회가 들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좀 덜 하고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아니면 이 12번 둘 중에 한 마리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째 간에 7번 다나온 누비도 직전 경주 보고는 선택을 못하겠고 9번 스틸모어는 기수와 마방을 보고 선택을 못하겠고 현장에서 보고 좀 결정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1경주에 1번 자이언트 썬더 아니면 12번 동진비상 둘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현장에서 마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2번 거센돌격이죠.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거센돌격 같은 경우는 조한별 기수가 잘 탔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안쪽 게이트의 조한별인데 14조 마방의 조한별. 저는 이런 조합은 좀 축으로 놓고 가지는 않아요. 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좀 축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말이 좋은 상황은 6번 플레이스테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동국 쪽에서 마방의 문세영 기수. 동기죠. 동기인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 같은 경우는 지금 18주에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데뷔 전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양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직전에 주행 재검도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전개도 깔끔하게 빠지죠.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세영 기수가 딱 두 마리를 기승해요. 2경주하고 11경주 마지막 딱 두 마리만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요 근래 이제 좀 성적이 좀 저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마리 기승을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잘 탈 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플레이스테이는 어지간하면 오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번 경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이 복병 마필 뭐냐? 외곽에 있는 이 라온 익스트림입니다. 또 조재루 기수가 외곽에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1경주도 조재루 기수가 외곽에 기승을 했었고, 자, 이번에도 조재루 기수가 외곽에서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싹수가 좀 있는 마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말이 좀 싸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잘 뛸 수 있는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데뷔 전에 일단은 외곽 게이트 출발은 조금 불리한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빡빡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가 버텨주고 있으면 라온 익스트림도 충분히 한 걸음을 쓸 수 있겠다. 안쪽에 거센 돌격은 뭐 빼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받쳐서는 가시되 세게는 보지 마시고 차라리 플레이스테이하고 라온 익스트림을 좀 세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경주의 복병 마필은 다시 한번 조재루 기수의 라온 익스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 상임영웅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영웅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죠. 데뷔전이었어요. 근데 후미전개하면서 올라왔던 끝걸음은, 결승선에서의 끝걸음은 상임영웅이 좋았는데 이게 너무 후미전개에 있다 보니까 앞에를 잡지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망아지들이 이 힘이 좀, 뭐 망아지인데 데뷔전 하면서 뭐 2번, 3번 뛰었는데 막 그 4살, 5살짜리 애들처럼 막 힘이 꽉 차 있진 않잖아요. 근데 망아지는 2살짜리는 당연히 힘이 안 차 있단 말이죠. 이제 힘이 한번 뛸 때마다 서서히 이제 차가는데, 상임영웅 같은 경우는 3살이에요, 3살. 그러니까 3살에 데뷔를 한 마필이 2살이 아니고 3살에 데뷔를 한 마필이라서 2살에 데뷔한 마필보다 조금 낫기는 한데 힘이 좀 덜 찼잖아요. 그래도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들이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게 뭐냐? 스타트. 그래서 이 직전에 후미전개를 했지만 얘가 이제 2번째 경주를 뛰기 때문에 직전처럼 저 뒤에 널브러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 내지는 그 중간 앞선에서 따라서 붙어서 갈 거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더 좋은, 어차피 그런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인기 마필이고, 세네파이터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세네파이터는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2살짜리 수말인데, 직전에도 이동화 기수 말 타는 걸 보면 이동화 기수가 실수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보면 잘 뛰고 있다가 4코너에서 딱 거기 이제 밖에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말이 딱 보고 여기서 돌아 나가는 데지 생각을 하고, 말이 가다가 지가 알아서 제가 스스로 뱉고, 야, 나 여기서 좀 안 뛰어야겠어 하고 이제 꼬장을 부리더라고요. 이런 말은 대부분 이렇게 좀 꼬장을 부리는 말들이 멍청하진 않아요. 꼭 똘끼를 부리는 애들이 다른 말들보다 머리가 좀 똑똑해. 그러니까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뛰기 싫거든. 힘들거든. 내가 여기 발주기만 들어가면은 막 때리고 막 뛰어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멍청하면 말들이 말을 잘 들어요. 사람 말을. 적당히 멍청하면. 근데 이 개 중에 다른 말들보다 조금 똑똑한 놈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꼭 사람들한테 개기려고 그러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세네파이터도 그래요. 직전에 뛰는 모습을 보면 애가 아주 쿠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말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약간 좀 개기려고 엉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근데 이런 말들은 이제 2살짜리기 때문에 내년 3세 말을 대비해서 쉽게 거세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한 3-4번 정도 지켜봐서, 야, 얘가 능력은 되는데 흔히 안에서 하는 말대로 이 불알쟁이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자꾸 땡땡이를 까려고 그러거나 안 뛰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잘라야죠.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잘라야 돼요. 너는 그냥 잘라야 돼. 그리고 성적란 수술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2살짜리잖아요. 3세만 대상 경주를 나가려고 그러면 성전환 수술하면 못 나갑니다. 거세만은 못 나가잖아요. 3세 수말 암말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세만은 자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네파이터가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직전의 발걸음을 봤을 때는 좋아. 내년을 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근데 뭐 4-5번 뛸 때까지도 또 그렇게 악벽을 좀 부린다. 그러면은 얘 이제 내년에
거세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이제 샘피언 삭스. 뭐 결론적으로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6번, 7번, 9번 세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어요. 이번 3경주 같은 경우는 인기 마필의 3파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3경주와 똑같은 양상이에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 3마리가 좀 보이는데 5번 유니카는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8조 토니 조교사 마방에서 김태훈 기수를 많이 태워줍니다. 좋은 말을 많이 태워주고, 김태훈 기수가 2024년까지만 해도 진짜 나오면 지우는 기수였죠. 근데 2025년에 많이 변했어요. 말타는 자세도 좋아지고 승부기도 좋아지고 좀 기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김태훈이 좋아요. 유니카는 말도 좋죠. 뭐 직전에 뛰었던 2번 뛰었던 발걸음을 보면 말도 좋고 조기도 잘 돼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좋다. 그리고 6번 관악산 언더풀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직전에 잘 뛰어서 부담 중량이 좀 오르기는 했는데 뭐 다른 말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거지 55가 높은 건 아니죠. 원래 3살짜리 앞말이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이 55입니다. 다른 말들이 좀 낮은 거죠. 그리고 관악산 언더풀이고 또 한 마리는 외곽의 9번 시크릿 울프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감량 2kg가 있어요.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좀 보고 일단 뭐 유니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5번을 축으로 어차피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주는 현장에서 압축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경주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번 놓고 다 팔리죠. 빵빵빵빵빵빵 뭐 5구멍, 6구멍 뚫리는데 여기서 뭐 물론 뭐 예상가 분들 중에 뭐 이렇게 깜빡이를 뭐 4구멍, 5구멍씩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제스타는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방에서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찍기 잘못하면은 또 빗나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찍기를 잘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왼쪽, 오른쪽 제가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700이 참 어렵죠. 중거리도 아닌 것이 장거리도 아닌 것이 좀 상당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너 돌아가는 부분 전개상으로 보면은 코너가 4개니까 장거리로 보는 게 맞는데 1600하고 1700, 180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중장거리로 보고 17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외곽에 이제 10번 당대추월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윤아 신인 조교사 마방에 당대추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직전에도 제가 이제 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빅투아르 기수가 잘 타주었고 이번에도 당대추월 그리고 9번 뷰티풀 화성이에요. 김성희 우리 착한 김성현 기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아무튼 김성현 참 착해요. 착해요. 정말 착해요. 착하고 안쪽에서는 3번 그로우예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그로우인데 이 3마리 중에는 당대추월이 좀 낫겠죠. 자, 그리고 이번 경주 제가 좀 세게 보는 마필은 애플스타일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 조금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애플스타일인데 애플스타일이 제가 생각한 대로 현장에서 뚫고 나올지 근데 이제 송문길 조교사 마방도 배당의 바람이 엄청 많이 타는 집 마방이잖아요.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막 뭐 아예 뭐 인기 순위 7위짜리 8위짜리가 어떤 때는 막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릴 때도 있고 사전 인기도에서 대가리로 1착, 2착으로 지목됐던 애가 배당판에 뭐 아예 나 없어 그러고 안 팔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당판을 많이 타는 그런 마방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애플스타일이 내일 현장에서 깜빡이를 갈 수도 있어요. 또 사전 인기도처럼 이렇게 복병으로 팔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직전에 애플스타일 뛰는 모습을 보고 자 이번의 상태를 봤을 때 조교 상태가 좋아졌어요. 훈련이 직전보다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애플스타일이 직전보다는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이 되고 안쪽에 글로리퀸이라든지 비트도깨비 이런 마필들도 뭐 안 팔리는 뭐 아예 안 팔리는 마필들이기는 한데 훈련 상태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까지 제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번 서울 5경주에서 가장 좀 눈에 띄게 좋아 보였던 마필은 애플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확실한 축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퍼펙트 다나은이죠. 자, 퍼펙트 다나은이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부담 중량은 57kg, 3kg가 올랐어요. 그런데 3살짜리 그러니까 수말은 아니고 거세마긴 한데 뭐 수말이라고 보고 거세마니까 수말이라고 보면 안 되죠. 거세마기 때문에
57을 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말들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퍼펙트 다 나오는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에 뛴 기록이 있으니까, 뛰었던 발걸음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4번 질풍아, 그리고 안쪽에 2번 J1 파워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뭐 6번 3명 스트롱. 현장에 가면은 아마 퍼펙트 다 나운을 놓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5구멍 6구멍이 계속 뚫릴 겁니다. 이렇게 쫙 뚫릴 건데, 이번 경주 역시 똑같이 퍼펙트 다나은은 좀 뺄 수가 없는 마필이니까 일단은 보고, 현장에서 그러면은 어떤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또 찍기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1번 놓고 뭐 깜빡이를 3방 4방 부를 수가 없으니까 찍기 싸움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다른 복병을 놓고 때릴 만큼 좋아 보이는 복병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좋아 보이는 복병이 있으면 딱 그놈 놓고서 퍼펙트 다낭을 한 방으로 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 그만큼 딱 눈에 띄는 복병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퍼펙트 다낭은 그 정도는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 중에 잘 골라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6경주 같은 경우도 뭐 실상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메리트는 없는 경주인데, 어떤 말을 주력으로 잘 갖다 고르느냐, 이제 그거의 싸움에서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현장에서 결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7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4번 빈체르큐입니다. 빈체르큐 직전에는 20kg 불었죠. 직전에 20kg가 부르고 그 전에 31kg가 빠지고, 체중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30kg 빠졌다가 20kg 뭐 불었다가 뭐 막 그래요. 일단 현장에서 컨디션 잘 봐야 되겠죠. 뭐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니까 저 역시도 딱 그만큼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될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안쪽에 거센 빅맨입니다. 정우주 기수가 직전에 잘 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번 3번 두 마리가 현장에서 깜빡이로 가는 그런 경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번 빈체르큐도 그렇고 3번 거센 빅맨도 그렇고 좋긴 한데 안 좋진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조찬훈이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얘네 두 마리하고 맞짱을 떠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7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거센 빅맨에다가 여기에다 한 마리 더 팔려주는 게 이제 글로벌 8호화예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글로벌 8호화까지 3번, 4번, 5번 세 마리가 세트로 팔려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설프게 인기마로 팔리는 게 이제 원더풀 A1까지 현장에 가면 대한마필로 또 팔려줄 거고, 이렇게 네 마리가 인기도를 만들어 줄 건데, 조찬원이 보고 있는 마필은 아니죠. 조찬원이 보고 있는 마필은 뒤에서 사는 게 빨라요. 제가 봤을 때는 발걸음은 가장 좋으나 얘네들이 지금 뛰었던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착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팔려줘.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보여주는 액면 그대로를 믿으면 안 된다. 왜? 조찬원이 보고 있는 마필은 계속 바닥이에요. 바닥을 쓸고 있어. 근데 얘가 왜 바닥을 쓸었느냐, 바닥을 쓸 수밖에 왜 없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아, 여기서는 얘구나. 얘가 여기서는 진짜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났구나. 지금까지는 못 뛰었을 수밖에 없던 조건이었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얘가 뛸 수 있는 조건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경주를 인기 마필들이 짱짱한데 제가 승부처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7경주 준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아주 좋은 복병을 놓고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편성이에요. 어려운 편성. 인기 마필을 보시면 안쪽에 이번 남산 벨트인데 얘가 아주 강력하게 인기 마필이에요. 근데 남산 벨트가 지금 1000m, 1200 뛰고 지금 1600이란 말이죠. 직전에도 제가 이 남산 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토니 조교사가 자기가 직접 훈련을 시켜서 칼을 갈아가지고 김태훈 기수를 태워놨어요. 근데 직전에 토니 조교사가 칼을 상당히 열심히 갈길래 그냥 매달려 올 줄 알았어요. 김태훈 기수가. 그냥 편하게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한 걸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졌는데, 자, 이번에 이제 1600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거리 경험도 없는데 직전에도 그 정도 딱 발걸음이었는데 여기서 믿을 수 있겠느냐? 봐야죠. 뛰어봐야 아는 거야. 자, 그리고 8번 레전드선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수도 신인 기수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레전드선이라는 말 자체도 믿긴 힘들죠.
기복을 보이고 이렇게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기는 좀 어렵겠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게 박차라, 헤리카심인데,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나오면 이름 보고 지우는 기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헤리카심. 완전 맛이 갔어요. 완전 진짜. 작년에 이맘때 뭐 대단한 기수, 뭐 CC용 헤리카심, 뭐 말레이시아에 대단한 기수 온다 해서 막 뭐 마이야랑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마이야 기수, 코지 기수는 그런대로 좀 이름값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CC용 헤리카심, 그 중에 또 헤리카심은 진짜 이제 한국에서도 바지 기수로 전락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타는 걸 보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헤리카심을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을 그 정도 탔으면 이 보고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헤리카심 말 타는 걸 보면 자기가 죽을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요. 진짜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기가 막히게 거기 골라서 들어가. 야, 거기들 왜 들어가서 막혀가지고 땡기고 지 혼자 쇼를 하다가 없어져요.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딱 결승선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기수기 때문에 말 타고 밥 먹고 맨날 하는 짓이 그건데 보여요. 아, 저 자리를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길이 막히겠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헤리카신 기술은 기가 막히게 그런 데만 찾아 들어가. 자기가 셀프로 죽어. 야, 나 여기 들어가서 죽어야지 그러고 죽는단 말. 근데 진짜 싫어해요, 그런 거. 그 얘를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죽을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는 거. 아니, 물론 뭐 잘 탈 때는 또 잘 타죠. 근데 잘 탈 때는 요새 보면 100에 한 번인 것 같고 100에 99번은 죽을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오면 지우는데, 뭐 그래가지고 좀 피해보는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기수는 아니고. 자, 이번 경주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와중에 이번 경주만 한 50분 가까이를 본 것 같아요. 분석을. 답이 안 나와.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마리 딱 찾은 게 뭐냐? 이게 이건데, 얘도 백판이거든요. 이제 아예 안 팔리는 백판 마필인데, 정성 바이스입니다. 정성 바이스. 그러니까 정성 바이스가 여기에서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안 되는 말은 없죠. 뭐 30번 뛰어가지고 32번 만에 우승 들어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경마장이 안 되는 말은 없는 건데, 이 정성 바이스도 여기서 발걸음이 안 되니까 아예 안 팔리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말은 없는 거죠. 얘도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각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 모래 맞으면 아예 안 뛰는 말이 있고, 모래를 맞아도 뛰는 말이 있고, 앞에 가도 뛰는 말이 있고, 각질이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얘도 각질이 좋죠. 정성 바이스도. 조금 더 이제 잘 뛸 수 있는 조건에서는 앞에 가면 조금 더 잘 뛰고, 하지만 뭐 모래 맞고 따라간다 그래서 또 못 뛰는 건 아니고, 딱 그 정도의 발걸음은 뛸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얘도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컨디션도 지금 좋아 보이는 상태로 출전을 하고 있고, 정정희 기수하고는 또 손도 잘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 어려운 와중에 믿을 수 있는 말은 없지만 그 와중에 한 마리 보였던 게 정성 바이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안쪽에 스파르탄이 있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앞에 가죠. 스파르탄하고 화상귀환, 자, 그리고 예술이야. 조성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예술이야도 스타트가 빠르죠. 감량 조건 때문에 지금 조성환 기수를 기승시켜서 54km. 스타트에 있어서는 예술이야가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마이야 기수가 상대 마필이니까 마이야 기수가 안 내주겠죠. 스타트도 엄청 좋고, 요즘에 이제 복병, 용병 기수 중에 가장 좀 신임을 할 수 있는 기수는 마이야죠. 마이야. 부산에서는 다실바 몰로 기수도 요즘에 너무 이제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꾸준하게 기복 없이 계속 잘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마이야 기수가 유일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라질 그쪽, 이 남미 쪽의 그 피가 참, 그 삼바의 고장 브라질 그쪽이 그 예체능 쪽으로는 정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브라질 기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홍콩이나 그 마카오에서도 저 있을 때도 그 상위 1, 2, 3등을 했었던 그 기수들이 전부 다 브라질 기수였었거든요. 걔네들이 진짜 말을 잘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도 그쪽 피기 때문에 좀 잘 타는 것 같아요. 좀 뭐 인정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스파르탄이 있어서 이번 경주 한 마리 좀 눈에 보이는 게 파이널 거죠.
얘는 지금 15번을 뛰었는데 15전 했죠. 15전. 4살이에요, 4살. 거세죠. 이번에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거세. 이번에 거세하고 첫 경주예요. 근데 이제 뭐 2살이나 3살 때 거세를 일찍 시켜버리면 꼴통짓을 하다가도 이제 거세를 빨리 하면은 꼴통짓을 좀 덜 하기는 하는데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거세를 하면 진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놈들이 있냐면 5살 먹어서 거세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늦게. 근데 그런 애들은 진짜 말 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가 거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거세만데 지가 숭아리인 줄 알아. 나는 불알이 달려있어. 이 생각을 왜? 계속 달려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잘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도 몰라요. 지가 수말인 줄 알아. 그렇게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고는 다행히 좀 4살이라서 좀 이게 성격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세를 시키는 이유 자체가 이 수말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이게 막 끓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꼴통짓을 많이 하니까 거세를 시켜버리면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꼴통기를 잡아낼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거세를 하고 첫 경주다. 거세하고 첫 경주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 저는 이 천행챗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00m 경주 거리 단거리에 출전했고 지금 안쪽 1번 게이트를 잡고 있고 천행챗이라는 말도 발걸음이 그렇게 완전 몹쓸 발걸음은 아니죠. 적당히 뛰는 마필인데 지금 조건은 좋아요. 조건은 단거리 1200 경주의 1번 게이트고 훈련 때 컨디션 좋고 다른 말들 보니까 별거 없고 얘하고 얘는 좀 뛰어봐야 알고 어차피 한 마리밖에 상대만은 없고 스파르탄 한 마리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김철우 기수가 좀 잘 타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마필이 바로 안쪽 1번 게이트의 천행챗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10경주 안쪽에서는 2번 레이디안 나비 그리고 외곽에서는 한센 브레이싱과 중간에 아마존킹 이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아마존킹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세게 봤던 마필인데 하필이면 그 조인권 기수의 두손 오픈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배당이 빵 터졌는데 아마존킹 같은 경우는 이상규 기수가 탔어도 단거리 1200에서는 좋은 마필이죠. 자, 그리고 안쪽에 레이디안 나비 한센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체구가 작죠. 이게 직전에 414kg 뛰었단 말이에요. 체구가 작은 말. 이번에 마이너스 4kg면 승급전이죠. 승급전에 외곽 게이트. 하지만 근성은 좋아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들도 보면 짝가는 놈들, 체구가 작은 애들이 성질머리는 못 돼가지고 근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체구 작은 애들. 사람도 보면은 대부분 이게 체구가 작은 애들이 싸움은 잘 못해도 막 이기려고 하는 근성은 있거든. 악바리 근성은 좀 가지고 있거든. 작은 애들이 막 하도 이제, 작다 보니까 말들도 똑같더라고. 말들도 이 씨알이 작은 애들이 성질머리는 되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못된 성질머리가 이제 근성으로 나오는 애들이 막 붙으면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센 브레이싱 같은 말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꼭 그렇죠. 그래서 이제 410km 나가도 막 1800까지 뛰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센 브레이싱도 무시하지는 못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보이는 마필은 미라클 하나인데, 얘는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복병이에요. 복병인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배당판을 좌지우지하는 마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막 바람 불면, 우리말 좋아졌어. 그러면 막 배당판 막 휘청휘청 하는 막 그런 마방들. 그러니까 홍대유주교사 마방도 배당판에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마방 중에 하나인데 미라클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27주에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공백. 이 6조죠? 홍대유주교사가 6조 마방에 승부기수죠.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실상적으로 현장에서 안 팔려야 될 복병인데 현장에서 배당판에 좀 팔려준다. 자, 그러면은 더 사도 되는 거죠. 안 팔려주면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미라클 하나 같은 경우는 기본기는 충분히 돼요.
발걸음은 좋아. 자, 얘가 이제 뛰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이 외곽에서 오는 말, 그러니까 말들도 보면 똑바로 그냥 정신 차리고 똑바로 뛰는 애들이 있는데, 개 중에 보면 안쪽에 있는 애들을 신경 쓰는 애들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신경 쓰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이렇게 보면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고래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 눈동자처럼 생긴 애들이 한쪽으로 좀 겁을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 때 보면 그런 말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개를 하는데 한쪽만 눈 가리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쪽만. 그런 말들은 뭐냐면 한쪽으로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클아랑 같은 경우는 외곽에 예민해요. 오른쪽에. 그래서 안쪽에서 자기가 치고 들어오는 말을 보면 말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외곽에서 무슨 말이 자기 시야에 잡힌다 그러면 똑바로 안 뛰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뛰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의식하면서 이렇게 피해서 삐딱하게 뛰는 거지.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런 애들은 좀 노련한 기수들이 타는 게 좋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 삐딱하게 뛰면 똑바로 뛰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걸 삐딱하게 뛰면 뭐 잘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얘가 외곽에서 오는 말을 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은 외곽에 놓고 타야지. 내 오른쪽에 말이 없으면 말이 똑바로 뛴단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말이 오는 거. 근데 11번이야. 얼마나 좋아요. 잡아가기. 안쪽에 말들이 있잖아. 이혁기수가 안쪽에다 놓고 쭉 가면은 애가 똑바로 뛰어준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발걸음도 좋고 기본기도 좋고 휴양을 갔다 왔지만 문제는 없어요. 몸 상태도 좋고. 그래서 이번 10경주에 우리가 봐야 될 복병마필은 외곽 게이트 출발이 좋은 미라클아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11경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선정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얘를 꼭 추천드려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필 4번 이클립스 더킹 문세영 기수. 제가 아까 이 경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오늘 딱 2마리밖에 안 타요. 2경주하고 11경주 2마리. 둘 다 왕 대가리짜리 말만 탑니다. 별이 꽉 잡혀있는 말만 타요. 문세영 기수가. 자, 그리고 여기에 깜빡이 팔리는 말이 9번 강나루 문정균 기수. 마이너스 5.5예요.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인데 마이너스 5.5에 기본기도 좋은 말이 강나루. 이 2마리가 팔려주고, 자,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팔리는 게 5번 정우포에버의 8번 에이스 군주. 이 마필들은 또 이제 4에 붙여가지고 깜빡이로 갈 마필들이죠. 4 놓고 9 깜빡이, 5, 8 깜빡이가 3방 내지 4방으로 깜빡이로 팔릴 그런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 저는 인기 마필들하고 살파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녀석을 딱 중심에 놓고 제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경주예요. 물론 저도 주력 한 방을 때릴 말은 이클립스 더 킹입니다. 얘가 그래도 기본적인 발걸음은 좋으니까. 하지만 제가 노리고 있는 말에 이클립스 더 킹을 붙여도 20배는 나오는 배당이에요. 중배당이죠.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복병 마필을 추천드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다. 11경주 메인 승부처 마지막 경주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좀 꼭 봐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좋은 복병 마필로 여러분들께 중배당 승부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중간에 좀 쉬운 경주도 한 2-3개 있었고 대부분의 경주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평성이 좀 만들어져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무조건 적중하는 게 장땡이죠. 어디에서 경마를 하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